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채널 이름은 지금 이제 평복TV로 만들었는데요. 시범 방송 몇 번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방송 이름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인천 중동구 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김효진이고요. 김국장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광호인데 별칭은 여러분들의 댓글로 환호해 주시면은 한번 제가 딱 이렇게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처장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댓글이 안 달리면 계속 2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평복TV는 인천의 다양한 이슈, 이야기들을 다뤄보기도 하고요. 또 인천의 숨은 여행지나 뭐 맛집을 소개하는 콘텐츠도 한번 해볼 예정이고, 또 우리 인천평화복지연대 회원이나 인천 시민분들 중에서 재미있는 본 캐릭터 혹은 이제 부 캐릭터를 가지신 분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콘텐츠도 해볼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민망하네요. 처음 해봐서. 광고를 원하시는 회원들께서는 저희가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세워드릴 테니까 광고 협찬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무료 광고 기다리겠습니다. 무료 광고니까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 이제 지방선거에 대해서 좀 다뤄볼 텐데, 그 중에서도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우리 동네 구의원 시의원 왜 도대체 아직도 결정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네 구의원 시의원이 누군지 아직도 결정이 안 됐어요. 어디에 누가 나오는지, 어디까지가 우리 선거군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차장님 간단하게 1타 강사, 우리 지방선거 중대선거구 1타 강사 이 차장님 모시고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방선거 1타 강사 이 차장입니다. 어제까지 정말 귀찮아 죽겠어요. 요즘에 그 언론인들이 자꾸 지방선거 전망이 어떠냐, 그리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얘기해요. 그거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봐라. 국회의원들이 다 정하는 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라고 하는데, 결국은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립니다. 오늘도 1타 강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아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있었죠. 언제였는지 아닙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6월 1일 날 있습니다. 6월 1일 날 빨간 날입니다. 지방선거 하는 날이고요. 이때 하는 선거가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중요하게 얘기하는 중대선거구에 관련된 거는 요 구의원과 관련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에는 선거구에서 구의원을 한 명만 뽑았거든요. 이거를 소선거구제라고 얘기하고, 지금 있는 법은 2인에서 4인을 얘기하는 중대선거구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아예 이 법안이 없어졌고요. 지금 법에는 이렇게 2인에서 4인을 뽑게끔 돼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요, 1인만을 뽑게 되니까 맨날 같은 사람만 뽑히거나 맨날 같은 정당만 뽑히거나, 이 두 개의 거대 양당의 정치인들만 풀뿌리 정치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법이 문제가 있다. 다양한 정치 의견을 갖고 다양한 정당, 소수정당, 풀뿌리 주민들이 들어가서 직접 정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대선거구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청년이나 여성들, 그렇죠. 그런 분들도 정치에 이제 같이 뛰어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대변할 수 있는 의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대 양당만 되다 보니까, 이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바꿀 수 있는 방법,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이 요 중대선거구제다. 이래서 이제 2, 4인인데 2인 선거구가 되면은 또 양대 정당만 들어가니까 문제가 돼서 이거를 없애자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핵심 쟁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선거구가 그러면 이 구의원, 기초의원 말씀하셨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선거구가 획정, 나눠지게 되는지 또 설명해 주시죠. 법안이 있어요. 법을 이제 법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국회 법에는 2인에서 4인으로 할 수 있게끔 뽑게끔 돼 있는데, 지금 쟁점이 돼 있는 거는 이 2인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법을 냈고요. 민주당이 법은 3인 이상 3인 이상의 법안을 냈습니다. 2인을 없애자라고 하는 겁니다. 2인을 없애자고 하는 거는 두 거대 양당이 계속 2인이 될 경우에 계속 당선이 되니 다른 정당 당선이 돼서 다당제로 갈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낸 법안의 취지고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다른 무소속들은 다 찬성하는 대부분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대 아닌 국민의힘 이렇게 해서 쟁점이 되어져 딱 전선이 그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법으로 정해지고 나서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죠? 네, 그 다음은 바로 법이 2인에서 4인으로 할 거냐 3인 이상으로 할 거냐 결정되고 나면은 시의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시의회에서 조례로 만듭니다. 조례로 어느 동네는 어느 선거구는 3인을 할 거냐 어느 선거구는 4인을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4년에 한 번씩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인천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면요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까지 이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4월 15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시의회로 와서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4월 말이면은 아마 최종 조례가 만들어질 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중대선거구로 늘리겠다. 소선거 2인도 이제 빼버리겠다. 그렇죠. 예. 이런 개혁적인 법안을 네, 내게 예. 된 건데 뭐 정치개혁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정치개혁의 과제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 나오게 된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대선 때 목말라.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졌잖아요. 결국은. 근데 지기 전에도 계속 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힘을 빼고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인 진영은 이재명 후보를 찍어달라 이런 얘기를 이제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내오면서 정치개혁 이슈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선이 되든 당선이 되지 않든 정치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다당제를 이번 지방선거부터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으로 약속을 정했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이거 좋다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인수위원장은 정치 교체를 다당제로 만드는 게 자기 정치의 생명이다. 그렇죠. 이래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이 다당제에 동의해서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로 떠올랐죠.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선거 이 대선에 당락에 관계없이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입장을 보였었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평화복지연대에서 어제 성명을 좀 냈어요. 이게 네, 국회에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으니 조례로 이거를 결정을 해라라고 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원래 사실은 이 선거구 획정이 너무 늦었어요. 그죠. 유권자들도 모르고 내가 어디 출마해야 될지 이제 후보자들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빨리 논의를 하자라고 해서 여기 4월 15일 전에 어제 4월 5일 날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원래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이 3인 이상의 선거구 다당제와 관련돼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국힘이 난 몰라 이러고 있으니까 결정이 안 된 거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합의가 안 되면 다수 의석 가진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안 해서 결국은 이제 4월 5일 날 결정이 안 되고 4월 15일까지 논의를 미루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앞으로도 민주당이 이제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통과를 못 시킨다고 하면은 시의회에서 조례로 3인에서 4인 선거구를 확정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시의 권한이 있으니까 시의 권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사회와 그 의견을 민주당 인천시당이 전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성명을 냈어요. 그럼 그에 대한 답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전망하시나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조례로 못 정할 것 같다. 안 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인 선거구를 두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솔직한 내심으로는 그렇죠. 본인들이 당선 가능성이 더 많고 결국에 2인 선거가 있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양 두 당이 다 무조건 그렇죠.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 상황이 어떻든 아직 못 믿겠어요. 솔직히 민주당이 과연 이 정치개혁과 관련돼서 강력하게 이제 제기하는 게 못 믿겠다. 못 믿겠다라는 게 수년 동안 이제 민주당이 해온 행태 속에서 이제 신뢰가 안 간다는 거고요. 이 만약에 4월 15일날 법안을 통과시키면은 이제 민주당이 정신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통과 안 시킨다고 하면은 못 믿겠다 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으로 정하고 그 다음 조례로 정하고 네. 이제 그 다음은 선거구 획정이 안을 결정하는 게 남잖아요. 그 조례에서 그 획정이 안을 결정을 하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3,4인 선거구로 하게 되는 건데 예전에는 4인 선거구에 대한 안이 있을 때 시의회에서 다 쪼갰어요. 쪼갰죠. 2018년 거를 좀 그렇죠. 확인을 해보면 네. 2018년에 선거구 획정이 제출안은 인천에서 4인 선거구를 4개를 냈는데 다 없앴어요. 시의회에서. 네,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3인 선거구도 20개를 냈는데 18개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3인 선거구 2개를 2인 선거구 3개로 쪼갰다는 거예요. 네. 그런 동네도 있다. 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2인 선거구가 원래 획정에서는 13개를 냈는데 24개로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법으로 안 돼. 조례로 안 돼. 그러면 획정이 안은 존중될 거냐, 옛날처럼 쪼갤 거냐, 이거에 쟁점이 남는 것 같아요. 존중될 것 같긴 해요. 이것에 대한 존중될 네, 거다. 존중될 거다. 획정위에서 2인, 3인, 4인 선거구를 냈을 때 이제 4인 선거구가 나오면은 4인 선거구가 그대로 이제 시의회에서는 조례로 확정을 할 것 같은데 딱 여기까지일 거면 같아요. 2인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될 거다. 2인 선거구는 유지되지만 쪼개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2018년 3월 19일에 이제 당시 민주당이죠. 인천시당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때 2018년 3월 19일에 자유한국당에서 선거구를 쪼갰습니다. 시의회가 다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네. 그랬을 때 이 한국당 기초의회 선거구 개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훼손했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그들이 다수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쪼개면 그때 당시 했던 말을 완전 뒤집어 버리는, 자기 부정을 해버리는 내로남불이고 이게 바로 내로남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네. 했던 이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고, 그것이 지방선거의 후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쉽게 하지는 못할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그 됩니다. 당시에 이제 기사 나온 걸 잠깐 제가 읽어드려 보면은 이렇게 났어요. 민주당 당원 200명이 시청 앞에서 인천구군의회 선거구 계약 폭거 자유한국당 규탄 대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 심의 상임위원회에서는 4명 중 3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시의회도 자유한국당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선거구 계약을 막아내지 못했다. 분통하다. 그 얘기를 했죠. 본인들이 다수면. 예. 근데 본인들이 다수인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라고 할 수 네, 있을 거냐. 여기 아실 만한 얼굴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기 사진에. 사진 이따가 한번 보십시오. 사진 보면은 그 당시에 후보자로 출마했고 시의원들도 있고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도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선거구가 쪼개지진 않을 거다. 그렇게 네. 예측을 하시죠? 아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국제원대 작년 이제 여름쯤에 시의원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네네. 중대선거구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한 50% 안 되게는 중대선거구 찬성한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구청장 후보 나간다고 시의원 사퇴해가지고 또 이게 한 단계 올라가시. 그러니까 되게 아쉽고. 근데 나머지 한 50% 넘게는 다른 분들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어요. 근데 당론 결정했잖아요. 됐죠. 예, 결정 의총에서 국회에서 했으니까 당론을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3, 4인 선거구제로. 그거만 남아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4월 15일이어서 이게 빨리 추진된다고 해도 4월 중순 말이 돼야 이제 4월 마지막 주 4월 마지막 주면은 이제 선거 운동 기간을 치면 결국에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누굴 뽑을지에 대해서 정보를 알게 되는 것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된다는 한 거죠. 달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평화복지원대는 향후 계획이 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민주당 시당 쪽에다 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의견을 전달했고 이제 3, 4인 선거구를 시의회에서 확정을 짓자. 네. 여기서 인천에서부터 정치개혁의 바람을 전국적으로 일으키자. 네.
민주당이 그걸 시작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답은 기다려 봐야죠. 그래서 4월 15일 날 법안이 통과되든 통과가 안 되든 결론이 나면은 이 의회는 민주당하고 면담을 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정을 지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만약에 이제 답이 뜨뜻미진하거나 좀 보죠 뭐 이러거나 잘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네. 우리 상임 대표님이 농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농성이요. 네, 민주당 시당하고 피곤해지는데요. 시의회에 농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라고 않기를. 누군가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희가 피곤해집니다. 네, 빨리 결정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지방선거의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편복TV 첫 번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해요.